네, 저희는 두 가지를 했어요. 1차항만 고려하는 회귀를 했고요. KNN과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로 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2차항들을 고려를 할 겁니다. 2차항은 KNN은 안 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만 할게요. 방법은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만 해보고요. 2차 항을 고려한 선형 회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공식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해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y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주시면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요. 이 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귀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W1 곱하기 X1 제 기억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었군요. 이렇게 하면 1차항들이 쭉 곱해지는 형태고요. 여기까지는 1차항들이 쭉 곱해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더 뭐가 있냐면, 그,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x에 x1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x1 이거를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여기다 제곱. 이렇게 하면 또 제곱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들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곱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것들도 더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순서는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만들어주는 그 순서랑은 조금 달라요. 순서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고려를 하시고요. x2 예 제곱 이런 게 있고 또 뭐도 있을 거냐면 이런 것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x5 x6 x7 w7 타임스 x1 x2 x1 네, 이런 항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항들도 있겠다. 그러니까 2차항까지 고려한 선형회귀라고 하는 것은 1차항들로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에 제곱들에 곱해지는 것과 이것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겠다. x1과 x2를 곱한 거 앞에다가 또 곱해지는 개수들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개수들을 전부 찾아보면 14개였나요? 네,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게 2차항이라고 하는 게 이런 2차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2차항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 x1을 랭스라고 생각하고 x2를 다이어고널이라고 생각하면 길이의 제곱과 다이어고널의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길이 곱하기 대각선 이것도 2차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회귀 방정식을 찾아내는 게 그게 2차원 선형 2차항까지 고려하는 그런 선형 회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 조합들을 전부 찾아내야 돼요. 그죠?
1차항이 4개가 생기죠. 1차항이 4개가 생길 거고 2차항들도 4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더 생기죠. 그래서 14개의 개수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서로 짝을 4개를 가지고서 서로 그 2개씩 짝을 지을 수 있는 가지수가 4 곱하기 3 나누기 2잖아요. 그죠? 퍼뮤테이션 하고 조합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다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무리고 뭐 못할 것도 없지만 이거를 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동작하는 방식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폴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선언을 하시면 돼요. 자, 디그리가 2죠. 디그리가 2라고 하는 거는 2차항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예요. 2차항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들만 선택하는 거를 false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인터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수들끼리 곱해지는 것을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기본값이 false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랙션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변수들의 제곱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각각의 변수. 그러니까 요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도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true로 바꿔버리면 인터랙션만 고려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얘네들은 사라지게 돼. 이런 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항은 없어지고 얘네들만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만. 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 include bias가 true로 되어 있는데 include bias는 1이라고 하는 걸 포함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더는 일반적으로 C 오더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꿔주실 게 include bias만 false로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우선 디그리는 2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2차항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2차항까지만 고려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 안 한 게 뭐가 있었냐면 interaction onl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기본값이 false.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얘는 뭐냐면 각 변수의 제곱과 변수와 변수의 그냥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x1이 있으면 x1의 제곱도 고려하고 x2가 있으면 x2의 제곱도 고려하고 또 뭐도 고려하겠다. x1 곱하기 x2도 고려. 이런 것들을 등을 모두 추가하겠다. 등을 모두 추가하겠다. 이거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x1의 제곱. 얘는 x2의 제곱. 이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여기를 만약에 true로 주게 되면 제곱항들이 사라져요. 인터랙션 only를 true로 하면 이거를 true로 설정하면 제곱항들은 무시되고 이런 인터랙션항 이거를 인터랙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액션항들만 추가 됩니다. 인터액션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한번 볼게요. 여기 인터랙션 first를 일단 먼저 보고요. 인터랙션 true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일단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시고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polynomial 점 fit transform을 한번 해볼게요. fit transform. 무엇을 트랜스폼 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트레인셋을 fit transform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저장 안 하면 리턴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리턴하고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일단은 그냥 리절트라고만 할게요. 우리가 이걸 직접 사용할 건 아니어서. 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몇 개죠? 14개죠. 그렇죠? 1차원 배열 안에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14개가 있는 거예요. 14개.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의 특성이 원래는 4개밖에 없었는데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10개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각각의 2차 항들과 그리고 인터랙션 항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뭐냐? 19.6을 제곱하면 384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20.8을 제곱하면 407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는 5.1을 제곱하면 100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순서는 여기 있는 순서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피팅이 끝난 다음에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get feature names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deprecated 군요. 그럼 요거 쓰지 마시고요. get feature names out. get feature names out 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get feature names out이 아웃풋 피처의 이름들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변환이 된 그 아웃풋 피처들의 이름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보시면 순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x0부터 x3까지가 뭐냐면 그게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그 순서예요. 요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x0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인 거예요. 얘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은 이게 제곱이 아니군요. x0 곱하기 x1이래요. x0 곱하기 x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네 두 개를 곱한 거예요. 19.6 곱하기 20.8을 하니까 그게 407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0 곱하기 x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곱한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100이 나온 거군요. 마지막은 x0 곱하기 x3 곱하기 x3 이렇게 곱한 거예요. 20 곱하기 3이니까 대략 60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드디어 x1의 제곱 20.8의 제곱인 거예요. 20.8의 제곱. 아셨죠? 이런 순서로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팅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피팅이 끝나기 나기 전에는 얘네들이 결정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x0부터 x3까지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었던 그 4개의 변수, 그 순서대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뭐 제곱이냐, 곱하기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다.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x3, 네 번째 변수의 제곱. 네 번째 변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03의 제곱. 그래서 9.2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곱해지는 숫자 코이피션트를 찾았을 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코이피션트들을 찾게 되면 개수들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된다. 아셨죠? 네.
자, 이거는 제가 무엇을 interaction only false를 한 거예요. interaction only false 기본값을 사용을 한 거였었고요. 기본값을 사용하니까 뭐가 나왔다? 제곱도 나오고 변수들 곱한 것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폴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드시는데 디그리는 그대로 2라고 주고요. interaction only가 기본값이 false인데 이거를 true. 그 다음에 include bias를 false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다시 생성한 다음에 result polynomial fit transform을 호출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boolean se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 리절트 아마 너무 많을 테니까 앞에서 2개만 이렇게 볼게요. 2개만 보면 자, 이번에는 개수가 훨씬 많이 줄었죠. 10개밖에 안 돼요. 4개, 4개, 2개.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4개는 원래 원래 특성들이고요. 길이, 대각선, 키, 두께라고 하는 원래 그 특성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새로 생긴 특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6개 특성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끝난 폴리노미얼에서 get feature names ou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열된 거를 보면 x0 곱하기 x1, x0 곱하기 x2, x0 곱하기 x3.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마지막으로 x2 곱하기 x3죠. 뭐가 고려가 안 돼 있냐면 각 변수의 제곱들은 빠져 있어요. 변수의 제곱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 변수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터랙션만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랙션과 제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그 점수가 더 좋게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다르게 고려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은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위쪽에 있는 이런 형식으로 모든 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곱항들도 고려를 하고요. 제곱들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들도 고려를 해서 훈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도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추가적인 항들이 추가가 되면 2차항, 3차항, 4차항이라고 하는 이런 항들이 추가가 되다 보면 2차항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8을 제곱하니까 432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8,000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가 제곱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하고 네제곱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뭐 이런 숫자들은 제곱해봐야 9 정도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제곱해봐야 29, 39, 27, 27, 30 정도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가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곱, 세제곱을 할 때 제곱, 세제곱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천천히 늘어나도 이쪽만 가도 훅 하고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2가지를 다 해볼 건데요. 2가지를 해볼 건데 일단 제곱과 인터랙션을 모두 추가하는 상태로 스케일링 없이 사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면 어떻게 될지 2개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셋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2차 항과 2차 항 그리고 스케일링 하지 않은 2차 항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지 않는 경우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좋으냐 하면 훈련 셋에서 했었던 동작들을 그대로 테스트 셋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추가한 다음에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훈련 셋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테스트 셋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만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만들고 가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선 폴리라고 또 만들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인터랙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고려하기로 했고요. 바이어스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두시면 돼요. include bias false. 그 다음에 선형회귀 linear regression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특별하게 튜닝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을 할 거냐면 이거는 변환기 트랜스포머, 얘는 예측기 수정기 에스티메이터. 이제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변환기와 예측기를 합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예요. 모델을 뭘로 만들 거냐면 파이프라인 만드시는 방법은 스텝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스텝은 어떻게 넣으라고 되어 있냐면 리스트들의 튜플들의 리스트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튜플들의 리스트를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스트가 들어가면 돼. 리스트가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 원소도 튜플, 두 번째 원소도 튜플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문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문서를 보면서 스텝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튜플들의 리스트다. 그리고 튜플은 이름과 트랜스포머 이렇게 가지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규먼트로 리스트 전달을 하고 리스트 안에 첫 번째 원소가 튜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도 튜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이름을 그냥 폴리라고만 줄게요. 폴리라고 주고 요 폴리 그대로 줄게요. 이거 이름을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객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한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를 찾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는 뭐 이름 굳이 뭐 다른 이름 만들기가 귀찮으면 변수 이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이 객체를 뭐라고 부르겠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 변환기와 예측기가 연결이 된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변환기와 예측기가 연결된 파이프 라인이고요. 이 파이프 라인이 뭐가 되는 거냐면 머신러닝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여기까지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이 생성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생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fit을 하는 거죠. fit. 자, 이 모델을 보면은요, fit도 있죠. fit transform도 있죠. 또 뭐도 있을까요? transform도 있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predict도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변환기가 갖고 있는 메서드가 fit과 변환기가 가지고 있는 게 fit과 transform이잖아요.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개 합쳐진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죠.
예측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측기가 가지고 있는 게 fit, predict, 그리고 score. 중요한 거.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거를 연결한 파이프라인도 변환기와 예측기를 연결한 파이프라인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스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훈련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X 트레인 넣으시면 되고요. Y 트레인을 넣으시면 돼요. 얘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훈련시키는 과정은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파이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폴리노미얼 피처고요. 두 번째가 여기에 연결된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시킨다라고 했지만 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얘네 두 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타겟은 변하지 않아요. 타겟은 변하는 게 아니고 피처들이 변하는 거예요. 피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폴리노미얼 피처를 지나면서 fit 트랜스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피팅과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가 더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리그레서죠. 리니어 리그레션에 의해서 훈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fit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fit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요. fit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서 fit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된 녀석에 대해서 그 훈련이 끝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델에서 폴리 제가 여기서 이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둘 다 가능하니까요. 폴리에서 get feature name out 이거 있었죠. 요거 호출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뭐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피팅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피팅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어떤 순서로 특성들이 추가가 됐느냐. x제곱이 먼저 추가가 됐느냐. x0 곱하기 x1이 먼저 추가가 됐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서가 있겠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코에피션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훈련, 피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찾게 되는 개수들이 있죠. 그렇죠? 이 개수들의 순서가 뭐다? 첫 번째 마이너스 50.78이라고 하는 거는 랭스에 곱해지는 개수. 두 번째는 다이어고널에 곱해지는 개수. 세 번째는 하이트에 곱해지는 개수. 네 번째는 위드스에 곱해지는 개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랭스 제곱에 곱해지는 개수. 그 다음은 랭스와 다이어고널에 곱해지는 개수.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피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이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첫 번째는 무슨 과정이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fit 트랜스폼이 자동으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쓸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피팅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는 트레인 특성 배열만 넘긴 거고 특성 배열과 훈련 레이블이 넘긴.
그러니까 요 한 줄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 가지 일이.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일어났는지 이건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됐냐면 예측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됐어요. 예측.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훈련셋의 예측값은 아까 무슨 메서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리딕트 예측하다가 있어요. 예측하다가. 무엇만 넘기면 될까요? 이렇게만 넘기시면 돼요. 이게 훈련셋 예측값을 찾은 거예요. 훈련셋에 대해서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특성 4개밖에 없죠. 그죠? 컬럼 4개짜리 배열이란 말이에요. 컬럼 4개짜리. 근데 모델은 어떻게 훈련이 됐어요? 컬럼 몇 개짜리로? 컬럼 14개짜리로 훈련이 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컬럼 4개짜리를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피팅, 저기 예측값 넣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컬럼 14개짜리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리딕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두 개의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트랜스폼을 하겠다. 컬럼 4개짜리를 컬럼 14개짜리로 변환을 하겠다. 이게 먼저 일어난 거고요. 이게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예측하겠다. 점 프리딕트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네. 아,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는 변환된 녀석을 가지고 한 거예요. 네, 변환된 녀석을 가지고서 X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변환된 녀석을 가지고서 훈련을 한 거예요. 변환된 녀석을 가지고서 그럼 여기서도 예측할 때 변환된 녀석을 중간에 변수가 없지만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자,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찾았어요. 예측값을 찾았어요. 간단하게 몇 개만 보죠.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 4개 정도만 볼까요? 86, 117, 65, 51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실제값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4개만. 85를 86으로, 135를 117로, 78을 65로, 70을 51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오차들이 좀 있습니다. 훈련셋 결과를 보죠. 훈련셋 평가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MSE랑 R제곱 스코어만 볼게요. MSE 먼저 출력을 해보면 mean squared error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을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R제곱 스코어 결정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alt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훈련셋과 예측값을 주시면 됩니다. MSE가 많이 작아졌네요. 훈련셋에서 보니까. 그리고 R제곱 스코어 보니까 0.9. 이 차항을 고려하니까 우리가 그저께 봤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직선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2차 함수 이런 2차 함수로 예측하는 게 오히려 이 근방에 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2차항까지 고려했을 때 점수가 더 좋게 나오고요. 이거는 1차항만 고려했을 때 KNN이나 그 다음에 선형액이 어떤 것들에 비해서 더 좋은 점수인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것만 보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테스트셋 평가 점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테스트셋 예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델점. 프리딕트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냥 테스트 셋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우리는 변환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폴리노미얼 피처들을 추가한 적이 없죠. 근데 그걸 누가 다 해줘요? 모델이 테스트 셋에 폴리노미얼 피처들을 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훈련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 넣어서 예측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값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바로 평가 점수 좀 볼게요. 테스트셋 평가 점수를 보시면 MSE,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실제 값이 뭐냐면 y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이 위에서 저장한 테스트 프리딕트고요. 그 다음에 R 제곱 스코어를 보면 R2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똑같이 Y 테스트가 실제 값,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 값인데, 네, 오차는 훈련셋에 비해서 오차는 커졌어요. R 제곱 스코어는 그러면 작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작아지는 게 당연한데요. 점수를 보면 1차항만 고려했을 때의 KNN이나 1차항만 고려했을 때의 그 선형액이보다는 점수가 더 좋아 보여요. 절대적인 숫자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과대적합은 과대적합이죠. 훈련셋의 점수가 테스트셋의 점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대적합인 건 맞지만 그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0.99와 0.94. 그러면 우리 모델은 훈련되지 않은 세트에 대해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일반화가 잘 되는, 그죠? 알고 있는 데이터만이 아니라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화가 잘 되는 모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데이터셋을 찾아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훈련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모델은 그 훈련되지 않은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화가 잘 되는 모델이다 라고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 없이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